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오늘은 접사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진을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눈꽃 결정체입니다.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지 표현이 될 만한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사진들은 어떤 카메라로 어떻게 촬영되었을까요? 눈꽃의 모양을 확대해서 보면은 다 같을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작가가 바로 방금 눈꽃 결정체를 촬영한 작가입니다. 알렉시 키자토브라는 러시아의 한 아마추어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소형 컴팩트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 카메라로만은 접사 촬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작가는요, 이러한 구형 렌즈를 자신의 카메라에 결합을 시킵니다. 근데 이 결합하는 방식이 굉장히 거칠게 결합을 해놨죠. 밑에 나무판에다가 그냥 앞에 렌즈를 놓고 렌즈와 카메라 사이를 테이프와 비닐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지 않게 돌돌 싸맨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굉장히 거친 방법에서도 아까와 같은 접사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접사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과 테크닉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는요, 매크로 렌즈를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마크로 렌즈들도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주 마이크로한 것들, 작은 것들을 확대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망원 렌즈처럼 멀리서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촬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마크로 렌즈에는 광각 렌즈도 있고요, 표준 렌즈도 있고 망원 렌즈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이유는 내가 멀리서 저것을 긴 초점 거리로 당겨서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가까이 붙어서도 초점이 맞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로 렌즈의 특징은 이 대상물과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가서도 초점이 맞느냐에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N사에서 나오는 60mm 마크로 렌즈는요, 약 22cm까지 접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상, 이것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22cm까지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가까이 가면은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접사의 가장 핵심은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가까이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보통 마크로 렌즈는 일반 렌즈들보다 약간 더 고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마크로 기능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크로 렌즈가 아니어도 우리는 접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만나보실 수 있고 해상력의 저하가 상대적으로 덜한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름통을 우리는 벨로우즈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접사 벨로우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 결합 부분에 벨로우즈를 결합한 후에 벨로우즈 앞부분에는 일반 렌즈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점 거리를 억지로 늘려주면서 더 피사체에 가까이 갈 수 있게 접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벨로우즈의 길이를 통해서 초점과 그리고 얼만큼 가까이 갈 건지를 결정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들 쓰시는 것들이 바로 이 익스텐션 튜브입니다. 익스텐션 튜브는 접사 튜브라고도 하고요, 접사 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 2개 혹은 3개 정도의 익스텐션 튜브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스텐션 튜브는 지금 보신 접사 벨로우즈처럼 튜브를 장착을 하고요, 튜브 앞쪽에다가 일반 렌즈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점 거리가 억지로 더 늘어나겠죠. 근데 왜 3가지나 있을까요? 이
각기 다른 세 가지는 얼마만큼 더 접근할 수 있고 얼마만큼 밖으로 나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쓰실 수도 있고요. 더 근접해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합쳐서 2개 혹은 3개 이렇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익스텐션 튜브들은 여기 보시는 이 전기 단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익스텐션 튜브를 사용을 하시면은 조리개나 AF 기능을 활용할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 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리개도 전자식 조리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AF 포커스도 자동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접사 액세서리는요, 접사 필터입니다. 접사 필터는 지금 보신 익스텐션 튜브나 접사 벨로우즈와는 달리 렌즈의 앞부분에 끼워집니다. 일반 필터처럼 말이죠. 그래서 접사 필터는 각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필터를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곤 합니다. 보시면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곱하기 4, 곱하기 10 이렇게 배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까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이었을 때와 플러스 10이었을 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접사 필터는 무리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화질에 굉장히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명한 화질도 조금 더 뿌옇게 샤프니스가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의 주변부, 테두리를 중점적으로 화질이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사 필터는요, 익스텐션 튜브처럼 같이 몇 가지 필터를 합쳐서 사용하게 되시면 그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소개해드릴 액세서리는요, 가장 저렴하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액세서리입니다. 리버스 링이라고 하는 액세서리입니다. 리버스 링, 거꾸로 링이라고 이제 한글말로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2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같은 렌즈를 사용한 건데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렌즈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리버스 링을 사용해서 렌즈를 거꾸로 달아놓은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요. 카메라 바디가 있고요.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버스 링은요, 이 렌즈에 필터처럼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을 해준 후에 이 렌즈를 거꾸로 돌려서 카메라에 끼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즈가 거꾸로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렌즈가 일반 렌즈는 지금 뒤집어서 껴야 되는데 이거를 뒤집은 후에 필터처럼 리버스 링을 한쪽 면에 장착을 해주시고요. 한쪽 면에 카메라에 렌즈처럼 카메라에 장착을 해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봤던 그 러시아에 접사 촬영을 했던 사진 작가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개조했던 것입니다. 이 작가가 리버스 링이 사용이 가능했다면 아마 링을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컴팩트 카메라였기 때문에 따로 필터를 장착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나무 막대기를 하나 놓고 렌즈를 2개를 이어놓은 상태에서 렌즈를 뒤집어서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해서 패킹을 해줬던 거죠. 바로 이런 리버스 링의 효과입니다. 리버스 링은요, 이런 렌즈 구성을 이용해서 따로 이렇게 렌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렌즈는 지금 굉장히 긴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는 렌즈 같지만요, 사실 아까 그 리버스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초접사 렌즈입니다. 바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리버스 링은 재밌게도 초점 거리가 짧은 광각 렌즈이면 광각 렌즈일수록 그 접사 배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50mm 렌즈를 리버스에서 사용할 때보다 24mm 렌즈를 리버스에서 사용할 때 더 가까이서 물체를 확대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리버스링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바로 이런 전자식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단자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항상 엄청나게 개방된 피사계 심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큰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피사계 심도는 접사 촬영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도 지금 리버스링을 이용해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작은 물체죠. 눈꽃이니까 정말 작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꽃의 앞부분에는 초점이 흐려진 걸 볼 수 있고요. 중간 부분에는 선명하고요. 또 뒷부분에는 아주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사 촬영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얕은 피사계 심도. 그래서 리버스링을 사용하실 때 조리개를 조여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웃포커스된 사진을 얻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응용할 수 있는 렌즈가요, 구형 렌즈들입니다. AF가 가능하지 않았던 시절의 렌즈들은요, 조리개 값을 렌즈 자체를 돌림으로써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하지 않는 구형 렌즈를 구입하셔서 리버스링을 장착하신 다음에 조리개를 손으로 돌려서 이용해 주신다면 조금 더 깊은 피사계 심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요, 촬영하실 때 아주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점이 맞는 면은요, 필름면과 평행선상에 있을 때 이 꽃이 다 초점이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 꽃이 지금 평행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꽃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요, 꽃의 중앙 부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부분의 꽃잎은 초점이 나갈 거고요, 뒷부분의 꽃잎은 초점이 또 나가고 중간에만 선명한 화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하실 때 이 꽃과 카메라의 필름, 즉 CCD면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으면 이 꽃잎과 중앙부와 우측의 꽃잎까지 같이 초점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피사계 심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액세서리는 바로 링 플래시입니다. 자, 접사 촬영을 할 때 아주 가까이 대상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랬을 경우에 카메라와 포토그래퍼의 얼굴이 대상에게 들어가는 빛을 다 막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링 플래시를 사용을 합니다. 링 플래시 같은 경우 보통 다른 플래시는 이제 이 위에 장착이 되어서 앞으로 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엄청나게 가까이에 대상이 물체가 있다면 이 플래시는 직진으로 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상에 빛이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억지로 꺾어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 렌즈의 경통 부분이 그림자를 대상에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링 플래시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링 플래시는 일반 플래시보다 약간 드물게 사용하는 플래시이긴 한데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CSI나 이런 범죄 영화들을 볼 때 항상 경찰들이 그 사건 현장을 촬영할 때 링 플래시를 이용을 합니다. 링 플래시를 이용하게 되면요, 피사체 바로 앞에서 빛을 뿜기 때문에 피사체에 어떠한 그림자도 만들어지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빛을 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사 촬영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래시입니다. 링 플래시는 렌즈 자체에 결합이 됩니다. 렌즈 앞에 후드 부분, 필터 부분에 같이 결합이 되어서 촬영할 때 발광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 접사 촬영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렌즈서부터 그리고 저가의 튜브 링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이크로한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도구 중에 뭐 굳이 비싼 엄청나게 비싼 마크로 렌즈가 아니어도 그냥 렌즈를 거꾸로 달아줌으로써 혹은 렌즈와 렌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들의 효과를 충분히 보시고 새로운 세상을 사진으로 재현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